자,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의 보도인데요. SK하이닉스 장중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매수로 방어를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또 개장을 하면서 급락을 했죠.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새벽에 끝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AI에 대한 거품론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SK하이닉스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주가가 동조화됐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발송될 정도로 이제 순식간에 급락을 한 부분인데 마감 불가. 지금 마감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예. 0.77%가량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 이하의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는 뭐 상당히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서 그 화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이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가면 이제 투자 정보, 유의 정보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화요일 날 급락을 했고 수요일 날은 어저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대두도 되면서 골드만삭스랑 이제 모건 스탠리 등이 이제 특히 골드만삭스 CEO가 홍콩에서 열린 포럼에서 12개월 내지 24개월 내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주가 뭐 SK하이닉스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주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바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그 1% 이내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 이내 0.77% 하락은 사실은 뭐 그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들이 SK하이닉스를 든든하게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유독 좀 특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이제 SK하이닉스 지켜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외국인들은 거의 1조 3천억 정도를 갖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 기관이 한 5천억 미만, 개인들이 한 7천억 미만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SK하이닉스의 급락을 갖다가 버텼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단순한 어떤 총결을 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갖다 급락을 개인들이 버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매도 단가를 보면은 개인들의 매수 단가가 외국인들의 매도 단가보다 한 900원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이제 코스피 전체가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매도 단가보다 개인들이 매수 단가가 높은 것은 주가 폭락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개인들이 떠받치면서 매수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 단가는 외국인들의 매도 단가보다 900원 정도 높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통계로 나온 수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팔면 보통 겁을 내고 야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인식이 예전에는 팽배했었는데 어저께는 그렇지 않고 이게 오히려 찬스네? 이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어제 주가를 다시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라는 점도 마켓워치에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뭔가 수치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마켓워치는 이제 그 어저께 보도 말고 그저께 보도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가 뭐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을 마켓워치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뭐냐면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99조, 내후년에는 이제 128조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을 마켓워치가 기사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도 개인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년도 영업이익이 100조, 내후년에 128조 이걸로 생각하면은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들이 저처럼 계산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데 어쨌건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영업이익이 100조 시대가 열린 매출이 100조가 아니고 영업이익 100조라는 걸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야 이제는 이제 사야 될 때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개인들이 삼으면서 어저께 주가를 갖다가 극적으로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이런 분석이 맞다면 이 SK하이닉스 PER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SK하이닉스가 PER이 노무라 증권의 예측이 맞다면 내년 PER이 4.3, 네. 내후년 PER은 3.7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시총이 400조 넘는 기업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대단한 기업이고 엔비디아가 15년간 챗 GPT의 샘 올트만을 만나서 15년간 오늘의 그 칩을 갖다 개발해서 내놨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에 반드시 필요한 HBM이 있었는데 HBM은 실질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독점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점 분야인데 어떻게 이렇게 SK하이닉스 PER이 낮을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급등하기 전에 이제 주가를 기준했을 때 마이크론의 PER은 12배입니다. 근데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더 우량 기업인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적어도 D램에 있어서는 1등 기업이고 전체 낸드 플래시까지 합쳐도 메모리 반도체 합쳐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1, 2등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PER이 12배를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4배다?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개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투매를 갖다 받아 올린 또 하나의 이제 몰빵을 때린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